여러분 안녕하세요. 8주차 대학원 미시경제학 강의 영상 한번 녹화해 볼게요. 자,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MW Chapter 17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챕터의 담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리뷰해 보면은 일단 이 챕터 타이틀에 맞게 이 챕터에 관한 내용은 General Equilibrium Theory의 Positive Theory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에서 그 균형을 찾고 그 균형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얼만큼 잘 묘사할 수 있는지죠. 그래서 일단 균형이 존재하는, 언제 존재하는지 이런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General Equilibrium을 characterize 해줄 수 있는 Excess Demand Function 먼저 정의하고 그 펑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existence 알아봤죠. 그래서 existence는 상당히 general condition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assumption 필요 없이 existence는 보장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predictive power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uniqueness나 stability 이런 걸 이제 공부해 봤는데 여기에 이제 좀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가정들을 그러니까 원래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에서 그 underlying assumption이 있죠. price taking behavior랑 그 다음에 모든 마켓, 그러니까 모든 재화에 대해, 그러니까 각각의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는 점, market completeness. 이 두 가지 가정이 일단 아래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소비자들의 preference에 대한 assumption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경제 내에 어떤 firm이 존재하면 그 firm의 production technology에 대한 assumption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들로 existence는 보장이 되지만, uniqueness나 stability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시간에 excess demand function에 추가적으로 그 wolf나 weak axiom이나 또는 GS property, gross substituted property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남은 주제는 뭐냐면은 17장의 남은 주제는 comparative static analysis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positive theory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그 17장을 보면 알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되게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 균형에서 이제 균형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그걸 그 도출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경제 내에 어떤 exogenous shock 그런 게 올 경우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그런 걸 공부하는 게 comparative static인데 일반 균형 프레임워크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균형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제한을 걸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거에 대한 intuition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거기에 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이크로 시퀀스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 수업을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겠지만 이 첫 번째 시퀀스에서 우리가 일단 그 individual consumer behavior, 그 consumer theory를 먼저 공부하죠. 그래서 이 consumer theory를 공부하는 그 approach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preference를 기반으로 한 approach. 그래서 여기서 general equilibrium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 approach를 사용했는데요. 한 명의 소비자의 preference에 관해서 여러 axiom을 둔 다음에 이런 axiom에서는 utility function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UMP 문제를 통해서 demand function 유도한 다음에 그 demand function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consumer theory인데 다른 approach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초이스를 하는지 그 초이스에 관해서 우리가 이게 rational choice면은 최소 이런 weak axiom 정도는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어프로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어프로치가 거의 equivalent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integrability theory까지 우리가 첫 번째 시퀀스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individual demand function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 슬러스키 이퀘이션을 통해서 comparative static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경우 이제 여기서는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이 아니니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공부하는데요. 이 주어진 가격이 변화했을 때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그걸 알려주는 게 슬러스키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이퀘이션이 의미하는 거는 그 가격 효과를 우리가 이제 substitution effect랑 income effect로 이제 decompose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퀘이션의 가장 중요한 implication은 우리가 거래되는 재화가 normal goods일 경우, 그래서 income effect에서 positive effect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면은
학부 미시경제에서 봤던 그 수요 함수 있죠.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로우 디맨드가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individual demand function에 대해서는 우리가 preference based approach를 사용하거나 choice based approach를 사용하나 이런 low demand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Wallacean demand 같은 경우 low demand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되는 재화가 normal good이어야 된다는 점.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수요함수 compensated demand function도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이거는 재화의 성격과 상관없이, 왜냐면 substitution effect만 고려한 거기 때문에 이 substitution effect는 항상 negative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demand function이 떨어지는 거, 가격에 대해서요. 자, 이런 공부를 한 적인데 우리가 똑같은 거를 우리가 이런 가격 효과를 이제 general equilibrium theory에서는 우리가 이 excess demand function을 갖고 분석을 하니까 이 excess demand function 이런 같은 성질을 가질 수 있을까? 즉 만약에 K번째 재화가 증가하면은요. 그러면 excess demand는 감소하는, 수요가 감소하니까 excess demand도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가정을 기반으로 이런 결과를 이론적으로 establish 할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 보면은 answer는 negative예요. 우리가 primitive의 어떤 추가적인 assumption 없이는 이런 결과, 이런 되게 intuitive한 결과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게 이런 general equilibrium theory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그 conclusion이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limitation으로 이제 그 limitation이거든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intuition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 결과를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general equilibrium은 aggregate excess demand function을 갖고 분석을 하는데요. 이 aggregate demand는 설령 individual demand가 되게 rationality assumption을 통해서 이렇게 잘 nicely behave 한다 하더라도 aggregate demand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비록 individual demand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individual choice가 월프를 만족한다 하더라도 aggregate choice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경제학에서 aggregation problem이라고 얘기하는데 supply 쪽에서는 aggregation problem이 없어요. 하지만 이 demand 쪽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수요를 합쳐놓은 그 aggregate demand는 individual demand가 갖고 있는 성질을 거의 만족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continuous 하다는 거랑 그 다음에 왈라슬로우를 만족한다는 거, 이 정도만 성립하지 이런 individual demand function이 갖고 있는 성질을 aggregate demand function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부 미시경제학 시간이나 이 대학원 미시경제학 시간 보면은 individual demand에 관해서는 되게 theory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반면에 aggregate demand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horizontal sum으로만 정의를 하고 거기에 관한 어떤 특징을 우리가 유도할 수 없어요. 추가적인 assumption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이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general equilibrium은 이제 partial equilibrium과 달리 어디 시장에서 한 가지 변화가 생기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 시장에서 익사즈나 샥이 와서 demand나 supply가 변하게 되면은 가격이 변화하게 되죠. 그 균형의 변화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피드백까지 전부 다 고려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디로 튈지 그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추가적인 assumption이 없는 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다는 점, 이 두 가지로 이 결과를 이해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고 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건지 그걸 한번 이해해 보도록 제가 한번 영상 촬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price effect예요. 그래서 좀 간단한 상황에서 이 price effect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했을 때 excess demand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production을 제외하고 exchange economy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추가적으로 excess demand function이 differentiable 하다는 거 거기까지 하면은, 그럼 가격 효과를 본다는 거는 각 excess demand function이 가격에 대해서, 각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derivative matrix를 이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되는 재화가, 이 이코노미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derivative matrix.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 excess demand function은 price에 관해서 derivative 취해준 매트릭스를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열에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excess demand function을 각 가격에 대해서 derivative 취해준 거.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function에 대해서 derivative 취해준 거. 거래되는 재화가 두 개일 경우에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이렇게 2x2 매트릭스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L개의 재화가 거래됐을 경우에는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L/L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열에는 첫 번째 excess demand function이 각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열에는 L번째 excess demand function이 각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마지막은 PL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L/L 매트릭스가 돼요. 그래서 다이애고널 엔트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excess demand function이 어떻게 변하는지, off diagonal entry는 이제 어떤 그 cross elasticity, 그러니까 각 두 재화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이게 substitute인지 complements인지 따라서 이제 사인이 변화하게 되겠죠. 그 가격 효과를 공부한다는 건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걸 공부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excess demand function이 갖고 있는 내재적 성질에 따라서 몇 가지 property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요. excess demand function은 항상 continuous 하고요. 그 다음 가격에 대해서 continuous 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살짝 변화했을 경우 excess demand function이 역시 살짝 변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homogeneous of degree zero, 마지막으로 월라스 로를 만족하죠.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유도할 수 있는 성질은 homogeneous of degree zero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xcess demand function에서 모든 가격을 알파만큼 스케일업 해주면은요, excess demand function은 변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proportional price change에 관해서 가격이 이렇게 알파배만큼 증가한 모든 가격이요, 그런 경우에 excess demand function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이거를 양변을 알파에 관해서 derivative 취해주면요, 그러면은 우변은 제로가 되죠. 좌변은 뭐가 되냐면은 지금 알파가 펑션 z 안에 있으니까 체인룰을 이용해서 바깥의 펑션을 먼저 미분해주면은 excess demand 펑션은 gradient가 되죠. z 각각의 재와 l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원래 이 z에서 바로 데리베티브를 취해주면 이제 자코비안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각 재화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각 재화의 excess demand 펑션도 homogeneous of degree죠, 그죠? 그래서 좌변을 알파에 관해서 데리베티브 취해주면 이제 zl은 그 single valued function이니까 그거에 대한 데리베티브는 gradient가 되죠. 그래서 gradient zl 알파 p,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를 알파에 가서 미분해 주는 거니까 p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벡터의 dot product로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summation을 통해서 이렇게 expand 해주면은 정확히 이 표현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알파에다 1을 대입하는 거죠. 알파에다 1을 대입하면은 미분해 준 다음에 알파에다 1을 대입하면 우리가 이러한 그 이케이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dot product를 이렇게 expand 해주면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런 표현 많이 봤을 건데, 이거를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걸 오일러 이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종류의 오일러 이케이션이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중 하나인데, 어쨌든 homogeneous of degree zero라는 특징을 갖고서 우리가 이러한 성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implication 한번 알아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재화의 숫자가 두 개 있을 경우, 그러면 첫 번째 그 프로퍼티는 되게 강력한 특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재화가 두 개 있을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은 L이 2일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small l을 1로 박아 놓으면요, 결국 C1 P1 곱하기 P1
그 다음에 똑같이 Z1을 이제 P2에 관해서 미분한 다음에 P2. 이거 더한 게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게 부호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그러면은 요게 플러스일 경우에요. 그러면 Z1 P1은 이제 P1에 대해서 Z1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 요게 마이너스일 경우에 플러스일 경우에 그러니까 크로스 서브스티튜트가 성립해서 이 두 재화가 서브스티튜트일 때 그럼 여기 부호가 포지티브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건 항상 마이너스라는 거. 하지만 재화 개수가 여러 개일 때는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화 두 개를 끄집어낸다면 그 모든 재화가 서브스티튜트일 때, 즉 크로스 서브스티튜트를 만족할 때만 우리가 D1, P1이 이제 이 데리베티브가 네거티브 사인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 거래되는 재화 숫자가 작으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사인을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한을 걸어줄 수는 있겠지만, 거래되는 재화가 되게 많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시장이 많을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사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진 않아요. 두 번째 성질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번째 성질은 우리가 월라스 로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성질인데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여기다 월라스 로를 써주면은 P 닷 Z of P는 항상 제로죠. 모든 프라이스에 대해서. 자, 그래서 excess demand 펑션의 총 aggregate market value는 이 P랑 이렇게 닷 프로덕트 해준 이 value는 0이 돼야 된다는 점이요. 그래서 어느 시장에서 excess demand가 발생한다? 그럼 다른 시장에서 excess supply가 발생한다는 거 우리가 이 월라스 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이제 P에 관해서 데리베티브 취해주면은 이건 지금 두 가지 벡터가 서로 닷 프로덕트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전체 P에 관해서 데리베티브 취해주면 마치 우리가 두 가지 펑션이 곱해 있을 때 데리베티브 취해주면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P를 데리베티브 취해주면은 1이 되니까 아이덴티 매트릭스 나오니까 일단 Z of P 나오고 그 다음에 Z는 DZ P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디멘전을 살짝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P를 1 by L, Z도 뭐 1 by L로 두면은요. 여기서 Z of P 1 by L, P 1 by L, D L by L.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곱셈, 덧셈 전부 다 잘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의 이 행렬에 그러니까 총 1 by L 매트릭스가 되는데 그거의 L번째 엔트리를 우리가 끄집어내면은 첫 번째로부터는 ZL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행렬의 곱의 L번째 엔트리를 우리가 끄집어내면은 이 이 컬럼 벡터에다가 그러니까 이 행에다가 L번째 그 컬럼을 닷 프로덕트 취해준 게 L번째 엔트리죠. 근데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L번째 컬럼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벡터는 모든 excess demand 펑션을 PL로 미분해 준 그 벡터가 돼요. Z1부터 ZL까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K는 1부터 L까지 모든 excess demand 펑션을 하나인 PL로 데리베티브 취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P로부터 P sub K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케이션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이제 ZL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두 번째 성질이 유도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성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첫 번째는 모든 가격을 변화시킨 거죠. 근데 두 번째는 L번째 재화의 가격만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 시장의 액세스 디맨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만약에 L번째 가격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다른 시장,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고 L번째 시장의 excess demand가 supply인지 아니면은 excess demand가 발생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인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화의 개수가 여러 개면은 이 성질로부터 우리가 데리베티브의 사인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둘 다 excess demand function의 price effect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성질은 그냥 되게 partial information만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도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 제로일 경우, 현재 가격이 그 equilibrium price일 경우, 그럼 우리가 우변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거래되는 재화기 두 개일 경우, 그러면은 C1, 그 다음에 첫 번째 재화의 가격 변화를 고려하고 있을 경우, 그러면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C2, C1, 이거는 제로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화의 가격이 다른 시장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호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현재 첫 번째 재화 시장에서 excess demand가 발생하는지 supply가 발생하는지, 만약 균형 가격일 경우, 그래서 우변이 0일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사인이 플러스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 우리가 이 이케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현재 가격이 균형 가격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니까 excess demand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변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인 거 여전히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excess supply가 발생해요. excess supply가 발생해서 우변이 positive예요. 그러면은 비록 이게 0보다 크다 하더라도 이게 0보다 작은지 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 유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성질은 이제 excess demand가 L번째 demand는 결국 모든 individual의 demand를 전부 다 합쳐놓은 거. 그래서 각각의 individual이 L번째 재화에 대해서 얼만큼 수요하고 있는지요, 그거를 I에 관해서 전부 다 더해준 거죠. 그래서 aggregate demand에서 이 경제가 갖고 있는 total endowment, L번째 재화에 대한 total endowment, 이걸 빼준 거죠. 만약에 production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된 것까지 다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전부 다 모아놓은 aggregate effect에 관한 어떤 성질을 우리가 얘기했다면은, 잠시만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 각각을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미 썼죠. 두 번째 성질은요. 첫 번째 성질은 우리가 각 L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우리가 P 곱하기 EZ가 항상 0이라는 거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성질은 이제 각각 그 aggregate effect를 우리가 이제 묘사한 거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각 재화에 대한 그런 effect예요. 그래서 K번째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경우 L번째 시장의 demand function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그러면은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pK에 관해서 데리베티브 취해주면요, 오메가 L은 날라가죠. constant니까. 결국 이건데,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에서 그 각 소비자의 demand function은 전체 price에다가 이 소비자가 갖고 있는 endowment의 가치, 그래서 P. 오메가 I의 오메가 I를 우리가 wealth로 보고, 이제 그러니까 demand function의 각 자리에 price가 위치하니까 pK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여러 가지 term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엑셀, 그러니까 CL을 pK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결국 남는 거는 XLI를 pK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argument에 pK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XLI를 pK에 관해서 미분해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보통 relation demand에서 두 번째는 wealth인데,
그래서 웰스에도 지금 P가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 소비자의 웰스 WA는요. WI에 대해서 미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dot product를 PK가 해서 partial derivative 지어주면 XKI가 나오는 거죠. XKI. 오메가 잠시만요. 자, 이 두 번째 웰스에 관해서 PK에 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 KI가 나오죠. 근데 오메가 KI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I번째 소비자가 KJ와에 대한 excess demand는 이 사람이 소비하는 거 거기다가 갖고 있는 거 이걸 빼준 거니까 결국 오메가 KI는 demand에다 excess demand를 빼준 거죠. demand에다가 excess demand를 빼준 거니까 이걸 대입하고 나면은 이제 이 표현을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Malaysian demand에다가 PK로 데리베티브 지어준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price effect 또는 total effec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term은 우리가 소위 income effect예요. 그래서 슬러스키 방정식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더한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substitution effect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K번째 재화의 가격 변화가 L번째 수요에 미치는 영향, 그 substitution effect를 S sub LK로 우리가 묘사를 할게요. 그래서 S sub effect는 substitution effect P sub K X sub LI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erm이 이제 웰스가 변했을 때 이제 그 월레이지언 디맨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다가 이제 excess demand 펑션을 곱해준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각 엔트리인데요. 그러니까 L번째 열의 L번째 로우의 K번째 컬럼 그거에 위치한 엔트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스 폼으로 결국 각 엔트리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매트릭스 폼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substitution effect는 LK니까 결국 L by L 매트릭스가 되거든요. L by L. 그래서 이 S super I를 소비자 I의 이런 substitution effect를 각 K랑 L에 대해서 전부 다 모아놓은 L by L 매트릭스를 substitution matrix라고 부르고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공부한 건 뭐냐면은 이 substitution matrix는 항상 negative definite이에요. negative, semi-definite 또는 그냥 negative definite이요. 자, 그래서 그 네거티브 데피니션이라는 건 잠깐 리니어 알gebra 조금만 얘기하면은요. 네거티브 데피니션이라는 거는 매트릭스 A가 네거티브 데피니션이라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quadratic form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거든요. 0보다 작다는 거거든요. 모든 non-zero 벡터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거티브 세마이 데피니시다 그러면은 0보다 같거나 작은 거. positive definite이다. 그럼 0보다 큰 거. positive semi definite이다. 0보다 같거나 큰 거. 자, 그래서 이 substitution matrix는 이게 negative definition과 semi definition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둘 중 하나인데 어쨌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negative definite 이쪽 positive는 아니라는 거. 그럼 이 네거티브 데피니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2x2일 때 네거티브 데피니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엔트리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 sum 매트릭스의 determinant, 그러니까 이 2x2 매트릭스의 determinant가 0보다 큰, 사인이 이렇게 alternate 하면은 이제 이 행렬이 네거티브 데피니시 되죠. 이런 거 아마 그 대학원 경제 수학 시간이나 학부 경제 수학 시간에 배운 적 있을 텐데, 그래서 네거티브 데피니시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이 다이거널 엔트리는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자,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term이 전부 다 모아놓은 이 substitution matrix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매트릭스 폼을 정리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 남은 term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비자의 디맨드를 W에 관해서 데리베티브 취해준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죠. 거기다가 zi를 곱해준 거. 근데 우리가 이 매트릭스의 디멘전을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요거는 L by 1이죠. 이걸 그러니까 L by L 매트릭스에서 뒤에 걸 빼줘야 되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XI를 어떤 식으로 쓰냐가 이제 뭐 그거 차이인데, 우리가 소비자 I의 디맨드를 이렇게 컬럼 벡터 형식으로 표시하면요, XI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디맨드, 두 번째 재화에 대한 디맨드부터 쭉 다 써주고, W에 관해서 데리베티브 취해주면 이제 각각은 W에 관해서, W는 이제 프라이스랑 달리 딱 하나죠.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스케일러에 관해서 데리베티브 취해준, 결국 이건 그레디언트예요. 그레디언트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수학자들이 듣기에는 뭐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L by 1 매트릭스가 되고, 우리가 excess demand function,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굳이 취해줄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 우리가 ZIOP를 아까 1 by L로 정의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XI를 이런 식으로 쓸 거면은 ZI도 난 이런 식으로 쓰겠다. 컬럼 벡터 형식으로 Z1I부터 CLI까지. 이럴 경우에는 이 둘 간의 곱을 위해서는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취해줘야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원래 1 by L이다? 그러면은 트랜스포즈 취해줄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런 매트릭스가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총 L by L 매트릭스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래서 그 Z에 대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 SI는 항상 네거티브 데피니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에 관한 합이죠. 근데 만약에 행렬 두 개가 각각의 행렬 AI가 네거티브 데피니션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썸도 역시 네거티브 데피니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매트릭스는 네거티브 데피니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가 문제인 거죠. 이거에 관해서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런 웰스 이펙트가 없을 경우에, 그 말은 이게 이제 제로라는 거죠. 이게 제로일 경우에는 잠시만요. 웰스 이펙트가 제로라는 거는 이게 제로라는 것보다, 한마디로 어떠한 가격 변화가 fully compensated 돼가지고 이제 잠시만요. 웰스 이펙트가 없다는 거는 WI가 제로인가? 이 매트릭스가 제로인 것 같네요. 약간 좀 헷갈린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in the absence of wealth effect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두 번째 매트릭스의 값이 제로일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ZK over PK,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다이거널 엔트리는 결국에
결국에 결국에 S sub KKI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의 K번째 로우에 있고 K번째 컬럼에 있는 그 엔트리죠. 그 엔트리를 전부 다 더해준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매트릭스가 네거티브 데피니션을 알고 있으니까 이 각각의 엔트리는 0보다 작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0보다 작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relative effect, 그러니까 이 이펙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경우 relative effect가 없을 경우에는 그 excess demand function은 그 재와 가격과 비교해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relative effect가 significant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다시 써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쓴 것처럼 이거는 첫 번째 매트릭스는 x1i를 wi에 대해서 데리베티브 취해준 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엔트리는 xli를 wi에 관해서 데리베티브 취해준 거. 여기에다가 zi를 곱해준 거니까 첫 번째 열에 있는 각각의 원소는 결국 요거에다가 첫 번째 매트릭스의 첫 엔트리에다가 zi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첫 번째 엔트리가 곱셈에서 첫 번째 열의 코에피션트가 돼요. 좀 간략하게 써주면 첫 번째 열은 wi에다가 결국 zi를 그냥 곱해준 거죠. 이 벡터를 곱해준 거죠. 두 번째 엔트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두 번째 그러니까 x2i죠. 거기에다가 zi를 다 곱해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L번째 로도 요 제일 마지막 거 이 스케일러에다가 그러니까 이 zi라는 벡터에다가 이 스케일러를 곱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트릭스, 이 L by L 매트릭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비록 이 행렬의 사이즈는 L by L이지만 첫 번째 열은 zi에다가 어떠한 숫자 스케일러 곱해준 거고요. 각각의 열은 zi에 대해서 어떤 스케일러 멀티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일 마지막 거도 결국 z1부터 zl까지 이 zi 벡터에다가 이런 컨스턴트를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트릭스의 랭크를 생각해 보면요.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는 몇 개인가? 모든 로우 벡터는 다른 로우 벡터의 스케일러 멀티플이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랭크가 1이에요. 랭크가 1이라는 거는요. 이 사이즈가 비록 L by L이지만 결국 이 행렬의 움직임을 생각해보면 벡터를 생각해서 움직임을 생각해보면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자, 다시 그걸 이제 우리가 인지한 다음에 일로 돌아오면은 substitution matrix는 항상 negative definite 그리고 각각의 individual의 relative effect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그런데 전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벡터들을 각 소비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모아놓은 거죠. 결국 이 말은 만약에 소비자의 숫자가 컨슈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벡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건 우리가 네거티브 데피니션인 걸 확실히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디스토션이 작용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게 방향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소비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네거티브 데피니션의 효과가 이 두 번째 효과를 dominate 할 수 있겠구나. 결국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이 성질을 그대로 따르겠구나 우리가 예측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게 proposition 다음에 나오는 proposition이에요. 자, 그래서 소비자의 숫자가 재화의 숫자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 작을 경우
주어진 균형 가격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프라이스 체인지를 고려하면요. P.DP가 제로라는 거는 이 프라이스 체인지가 주어진 가격 벡터랑 닷 프로덕트가 제로라는 거는 이제 프로포셔널한 프라이스 체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러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네거티브 데피니, 그래서 0보다 작은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는 걸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일단 이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잘 보면은요, 증명하기 전에 이거는 모든 가격, 그러니까 모든 non-proportional price change에 관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네거티브 데피니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특별한, 그러니까 P의 그 가격 팩터랑 non-proportional 하지만 orthogonal한 거죠. 이런 orthogonal한 벡터에 대해 이런 price change에 대해서는 우리가 DZP의 어떤 추가적인 structure, negative definition이라는 성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증명 먼저 해본 다음에 제가 이거에 관한 implication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주어진 가격이 equilibrium price니까 우리가 aggregate excess demand function은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aggregate demand는 근데 모든 individual excess demand function을 전부 다 더한 거죠. i에 대해서. 자, 이게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Z1 첫 번째 소비자 excess demand는 결국 마지막 나머지 소비자들의 excess demand를 전부 다 더한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소비자의 excess demand는요. 나머지 소비자들을 전부 다 더한 거예요.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소비자의 excess demand는 다른 소비자들의 excess demand의 linear combination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소비자도 마찬가지고요. 즉, 우리가 이 각각의 벡터는 linearly dependent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벡터랑 각각의 인디비주얼의 excess demand 벡터를 전부 다 모아놓은 이렇게 파일업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매트릭스를 컨스트럭트 해주면은요. 그래서 여기서는 P 각각은 지금 L by 1이에요. L by 1. 다 이거 L by 1으로 되어 있구나. 이거 그냥 마스크레 윈스턴 그린에서 전부 다 가져온 건데, 마스크레 윈스턴 그린에서는 디맨드랑 그러니까 모든 디맨드는 다 이렇게 컬럼 벡터 형식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price도 L by 1, C1도 L by 1. 자, 그러면은 총 열이 몇 개인지 생각해 보면은 모든 벡터의 지금 그 행의 숫자, 로우의 숫자는 L이죠. 컬럼은 몇 개인지 생각해 보면은 i명의 소비자가 있고 추가적으로 프라이스 벡터가 있으니까 i 플러스 1이죠. 거기에 트랜스포즈를 취한 거니까 이 construct된 A의 dimension은 사이즈는 row는 i 플러스 1, 컬럼은 총 L개인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linear combination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매트릭스의 랭크를 생각해보면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는 몇 개인지 그러면 비록 i개지만 이게 i-1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i-1보다 랭크 측면에서요. 왜냐면 Z1은 다른 거에 linear combination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P라는 벡터 하나 더 있으니까 이 전체 매트릭스의 랭크를 생각해 보면은 기껏해야 i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제가 이 수업 말고 학부 경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리니어 시스템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코에피시언트 매트릭스에다가 x를 곱한 그 시스템이 다 0이 되는 거를 우리가 homogeneous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homogeneous 시스템. 자, 만약에 변수의 숫자가 L개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A가 여기에서 A도 변수의 숫자가 L기에 그래서 L by 1.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가 그냥 L by L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 랭크가 이 매트릭스 A의 랭크가 L보다 작으면은요. 랭크 of A가 L보다 작으면 즉 풀 랭크를 갖지 않으면은 이 homogeneous 시스템은 x가 제로면 당연히 성립하죠. 당연히 이 이케이션을 성립하는데 x가 제로가 아닌 non-trivial 솔루션을 가져요. 그리고 이런 non-trivial 솔루션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example 하나만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2x1 플러스 4x2가 제로. 그 다음에 x1 플러스 2x2도 제로. 자, 이 pair of equation 생각해 보면은 coefficient matrix는 2 and 4, 1 and 2. 그 다음에 x1, x2, 0, 0죠. 그래서 coefficient matrix가 랭크가 2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첫 번째 row 벡터와 두 번째 row 벡터 서로 linearly dependent 하죠. 그래서 랭크가 1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 equation을 두 가지 equation을 만족하는 x1, x2 0이면 x1, x2 둘 다 0이면 당연히 만족하는데 그런 trivial solution 외에도 수만 가지의 non-trivial solution이 존재해요. 근데 만약 랭크가 full rank일 경우에 그래서 rank of A가 L일 경우에는 정확히 딱 하나 0인 것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1 대신 3이었다. 그래서 랭크가 2다. 둘간 이제 linearly dependent 하지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시스템을 만족하는 x1, x2는 무조건 둘 다 0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갖고 한번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A가 풀 랭크가 아닌 거죠, 지금요. 랭크가 기껏해 I개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DP, 어떠한 DP가,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솔루션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또 0이 아닌 non-zero 벡터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이 homogeneous 시스템에 non-trivial 솔루션이 존재한다. 왜냐? A가 full rank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요. 이 A에다가 DP를 곱해주면은 첫 번째 엔트리는 P.DP가 되죠. 이거 제로. 그 다음에 각각의 여기 트랜스포즈 취해준 거니까 두 번째 로우에다가 DP dot product 취해준 각각의 로우, 남은 로우에 대해서 dot product 취해준 거 전부 다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결국 증명은 여기까지 되면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P.DP가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price change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소비자에 대해서 excess demand function에다가 이 price change를 dot product 취해주면 정말 제로예요. 이 두 번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가격 변화가 현재 가격과 non-proportional한 그런 거라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orthogonal하다는 거. 두 번째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wealth effect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 wealth effect가 왜 없다는 건지만 잠깐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compensated demand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부 시간에 이런 걸 공부하죠. 만약에 budget, budget line 이렇게 있고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제어에 대한 가격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가격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원래 오리지널 버전 라인에서 이런 버짓셋에서 옵티멀 디맨드가 여기라고 하면은요. 이 파란 점이라고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이러한 가격 변화에 관련된 그 substitution effect를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소비자의 그 웰스를 다시 컴펜세이션 해줘야 되는데 슬라우스키 컴펜세이션이 있고 픽시한 컴펜세이션이 있어요. 슬라우스키 컴펜세이션은 얼마만큼 컴펜세이션이 들어가냐면은 예전 그 디맨드를 정확하게 수요할 수 있게끔 이만큼의 추가적인 컴펜세이션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힉시안 컴펜세이션에서는 예전 파란 점에서 이렇게 인디퍼런스 커브가 만났다는 건데, 접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분홍색 선과 정확하게 이 원래 오리지널 이 인디퍼런스 커브랑 접하는 점을 찾아서 그 차이만큼 컴펜세이션 해주는 게 힉시안 컴펜세이션이죠. 슬라스키 컴펜세이션 생각해 보면은 DW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컴펜세이션 결국 무엇인지 원래 왈레이지언 디맨드에다 옵티멀 디맨드에다가 DW 곱해준 거, DP를 곱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재화가 있을 경우 가격 변화가 첫 번째 재화가 가격이 1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예전 그 디맨드를 예전 플랜을 소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웰스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웰스는 예전에 첫 번째 재화를 얼만큼 소비했는지 그만큼만 보존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컴펜세이션이 디맨드에다가 DP를 곱해준 거거든요. 자, 요걸 갖고서 다시 요걸 해석해 보면은 그게 제로라는 거는 가격 변화에서 excess demand가 제로라는 거는 이미 벌써 웰스가 예전 excess demand를 선택할 수 있게끔 보상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웰스 이펙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없다고 왜 없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건 뭐냐? 약간 중구난방이 들어가네요. 결국 DZ of P인데, 이건 이제 rate of change죠. derivative matrix니까.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대해서, DP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건데, 아까 DZ of P는 substitution effect에다가 전체 aggregate substitution effect 거기에다가 DW가 이걸 다 곱해준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DP를 곱해주면은 자, 요 안에 있는 게 자코비안 매트릭스였는데요. 여기다가 DP를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ZDP가 생기니까 모든 i에 대해서 다 제로니까 결국 이 매트릭스에다가 오른쪽에 DP를 곱해주면은 이 값은 전부 다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 벡터에다가 DP 곱해주면 다 제로죠. 그 말은 저러한 프라이스 체인지에 관해서는 웰스 이펙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는 거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우리가 네거티브 데피니션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해 주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는 뭐냐? 만약에 모든 재화에 대해서 웰스 이펙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K번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XSMN도 만약에 XSMN은 하락한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인투이티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웰스 이펙트가 클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른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한 거는 소비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재화의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 웰스 이펙트가 컨트롤러블 할 경우에는 모든 프라이스 체인지에 관해서 이게 네거티브 데피니션은 아니지만 어떠한 프라이스 체인지에 관해서는 현재 가격과 orthogonal한 프라이스 체인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네거티브 데피니션인 걸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결과가 포지티브하다기보다는 네거티브하죠. 실제 MWG에서도 이 결과를 네거티브하게 해석해 놨어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이유도 있고요. 비록 소비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가격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네거티브 데피니션을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우리가 똑같은 논리를 정의해 보면 만약에 소비자들의 숫자가 재화의 개수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이제 더 reasonable assumption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 각각의 i에 대해서 이 매트릭스가 비록 이게 한 방향이긴 하지만
결국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그거에 aggregate sum이 들어가거든요. i에 대해서 다 더해준 거니까요. 각각의 얼로 다 더하면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i가 충분히 클 경우에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성질, 비록 앞에 게 네거티브 데피니션이긴 하지만 뒤에 게 이제 사이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이 효과를 상쇄해 버리겠죠. 그래서 결국에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D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첫 번째 두 가지 성질 그거밖에 없다는 점. 자, 그래서 몇 가지 결과가 더 교과서에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마지막 결과를만 프레젠테이션하고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Sonnenschein Mental Debrief Theorem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휴고 서넨샤인이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1973년도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arbitrary function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price에서 quantity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arbitrary function이요. excess demand function과 똑같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function이,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경제의 excess demand function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걸 이제 반대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펑션이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그 펑션을 어떤 하나의 경제의 excess demand function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건지. 즉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assumption을 기반으로 D of P에 얻을 수 있는 성질은 이 세 가지가 전부인지 그거에 대한 정답이 yes라는 걸 알아냈어요. 재화의 개수가 두 개일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롤프 멘탈과 제럴드 브루에에서 이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일반적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펑션이 이제 이거는 어떤 excess demand 펑션이 아니고 그냥 arbitrary 펑션이에요. continuous하고 homogeneous of degrees로 월라슬로 우리가 알고 있는 excess demand function이 만족하는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그 펑션은 어떤 하나의 경제의 aggregate excess demand function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소비자들의 어떤 rationality assumption 그런 거를 다 만족시키는 합법적인 excess demand function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에 와서 그 가정에 위해서 theory를 세웠는데 그 theory 자체는 이 general equilibrium theory 자체는 excess demand function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arbitrary function, 그러니까 우리가 intuitive하게는 pk가 변했을 때 ck는요. pk가 낮을 때는 excess demand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0을 통과한 요점에서 equilibrium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가격이 증가할 경우에는 이제 그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인데 지금까지 해놓은 가정으로는 이런 결과를 유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미 arbitrary shape을 가진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continuous 하죠. 그 다음에 homogeneous of degrees랑 월라슬로만 만족한다면은 이런 쉐입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Sonnenschein Mental Debrief Theorem이 General Equilibrium Theory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자 한마디로 General Equilibrium의 어떤 한계점을 보여주는 그 결과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증명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i가 l보다 큰 거 이거가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은 i가 l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price change에 관해서는 네거티브 데피니시다. 이 결과 외에 몇 가지를 더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i가 l보다 충분히 크면은 그럴 수 없다는 점. implication에 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게 결과를,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결과가 General Equilibrium Theory의 제일 마지막이라는 결과라는 점. 근데 결과가 되게 네거티브예요. 자, 그래서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마이크로 레벨에서 인디비주얼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분석할 때 했던 assumption들 그래서 그 assumption을 기반으로 preference based approach를 취하든 choice based approach 취하든
적어도 힉시안 디맨드는 전부 다 감소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재화가 너멀 굿일 경우에는 월라지엔 디맨드도 감소한다는 이러한 성질이 애그리게이트 레벨 쪽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MWG 챕터 4에 보면은 되게 리미티드한 케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indirect utility가 골만 폼일 경우 이 B, I가 골만 폼에서 만족할 경우 그 다음에 제가 이것 쪽에 관련된 비디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유튜브에. 근데 어쨌든 또는 preference가 homothetic 할 경우 그래서 컵 더글라스는 괜찮은 거죠.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에그겔 레벨 쪽에서 어떠한 성질이 만족한다. 이 인디비주얼 디맨드가 갖고 있는 성질이 그대로 이전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렇지가 않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SMD theorem이 의미하는 거는 functions는 정말 아무 모양이나 가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성질만 만족하면은요.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되게 좋은 데이터는 인디비주얼 초이스까지 다 볼 수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실제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애그리게이트 레벨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어떤 가설 검증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theory의 역할 중 하나는 임피리시스트들한테 우리 실제 모형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실제 그런 식으로 일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검증할 수 있는 테스터블 임플리케이션을 임피리시스트한테 전해주는 게 theory의 역할인데 이 제너레이티브 theory 역할 중 하나인데요. 이 제너레이티브 theory 쪽에서는 이런 테스터블 임플리케이션이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애그리게이트 레벨의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갖고 검증할 만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모든 XSD 펑션 모든 어떠한 쉐입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르 한센과 짐 해크만이 쓴 어떤 페이퍼가 있는데 이 페이퍼 제가 쉐어링 할까요? 이 페이퍼에서 얘기하는 거는 General Equilibrium Theory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Urban Economics나 International Trade나 또는 그 Neoclassical Macroeconomics에서 어떤 되게 그 메인 프레임워크를 쓰이고 있지만 우리가 쓰이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런 컴패리티브 스태틱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임피리시스트한테 과연 우리가 이코노믹 데이터를 모음으로써 어떠한 걸 검증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챌린지를 적용한다고 이런 챌린지를 부과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 SMD가 또 이 경제학에 미친 영향은 그 전까지 우리가 인디비주얼 비헤이비를 그러니까 적어도 마켓이라는 메커니즘 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는 이런 그 General Equilibrium Theory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과연 이 theory가 empirically relevant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기 시작한 거죠. 왜냐 아무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게 게임 theory예요. 그래서 게임 theory가 어떻게 보면 이컨 theory의 이제 하나의 모드의 이제 어떤 변화를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바로 챌린지에 마주하게 돼요. 어떠한 챌린지냐면은 그런 experimental evidence. 이 theory에서 나오는 prediction과 experimental evidence랑 서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 결과가 여러 개 있죠. 제가 지난 그 첫 번째 시퀀스의 그 센티피드 게임에서 그런 걸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서로 스탑하고 계속 컨티뉴 할 수 있는 이런 센티피드 게임 생각해 보면은 유일한 서게이밍 퍼펙트 equilibrium은 바로 스탑하는 건데 게임이 어느 정도 실제 익스페리먼트를 해보면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요. 그 유명한 루빈스타인 그 alternate bargaining model도 있죠. 유일한 서게임 퍼펙트 equilibrium은 바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bargaining에서 agreement가 발생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어느 정도 보통 이제 그 협상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런 임파스의 과정이 이제 항상 있는 건데 그런 이제 이 theory, 게임 theory의 어떤 prediction은 empirical evidence랑 서로 이제 지금 이런 서로 맞지 않는, consistent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진짜 끝이냐, General Equilibrium Theory는.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한 20년 전쯤에 이 브라운 매스킨에 의해서 새로운 논문이 이제 어떤 진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excess demand function 자체로는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equilibrium manifold 쪽에서 생각해 보면은 general equilibrium은요. 그러면 우리가 테스터블한 그런 implication을 얻을 수 있다. 그게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얻을 수 없다가, 그러니까 이 결과가 SMD theorem에 나온 결과가 74년도인데 거의 20년 동안 아무런 그게 없다가 96년도에 우리가 근데 여기에도 이제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 데이터가 그 모든 인디비주얼 인다우먼트나 그런 인다우먼트 쪽에서 데이터가 계속 이제 트래킹할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그쪽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있다. 이런 결과거든요. 어쨌든 20년 동안 계속 진보가 없다가 9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논문이 나온 거죠. 이거는 되게 메가히트층 논문이라서 아마 데이터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알고 있을 법한 논문인데 실제로 그 할 베리안 책에도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소개되어 있어요. 학부 책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리빌드 프레퍼런스에 기반한 아이디어인데 이거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저는 여기까지 임플리케이션까지 얘기하고 자 남은 주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프라이스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디비주얼 디맨드 쪽에서 프라이스 이펙트는 어떤 익사드너스 샥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인디비주얼은 프라이스를 기분으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은 그 프라이스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스는 익사드너스 베리어블이 아니고 인다드너스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패리티브 스태틱은 익사드너스 샥이 왔을 때 그러면 균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공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위 이전 거는 그 가격 변화에 대해서 excess demand function이 arbitrary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주요한 그 메인 테이크어웨이지 어떤 comparative static analysis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analysis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뭐 테크놀로지 샥이 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소비 그 preference에 대한 어떤 그런 샥이 왔다든지 또는 인다우먼트의 샥이 왔을 경우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인다우먼트의 샥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을 통해서 결정되는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게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SMD theorem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별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 역시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지금 L개의 재화가 거래되고 있는 exchange economy를 생각해 볼게요. L번째 excess demand function 어디다 갖다 놨냐? 지금 왈라스 로에 의해서 우리가 L-1까지만 examine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PL을 1로 박아놓고 현재 인다우먼트가 지금 오메가 바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 바에 aggregate aggregate 인다우먼트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과연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오메가 바만큼 인다우먼트가 있을 때 균형 가격을 P 바라고 우리가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Z 해시 결국 L번째 excess demand function을 제외한 남은 excess demand function을 모아놓은 이 aggregate demand function이 P 바에서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regular 할 경우에 regular 하다는 거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P 바에서 invertible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inverse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의 inverse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잘못 썼네요. inverse function theorem이 아니고 implicit function theorem에 의해서 좀 수학이 좀 나오는데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regular한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주어진 이걸 균형으로 맞춰주는 가격이 있죠. 각각의 오메가에 대해서 각각의 인다우먼트에 대해서 균형 가격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implicitly 이런 펑션을 정의하게 되죠. 이런
이런 implicit function이 regularity assumption의 하에서는 존재한다는 게 implicit function theorem이에요. 이거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거 학부 해석학 시간에 이거 증명하거든요. 증명이 뭐 한 3시간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런 regularity assumption 하에서는 존재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implicit function을 대입해서 항상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이 식이 만족하는 이렇게 identity 형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고, 이게 모든 오메가가 아니고 아마 그걸 거예요. 이게 locally, 그러니까 오메가 주변에서 이렇게 식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in the neighborhood of omega bar에서 이 identity가 항상 만족한다는 거예요. 제가 봄마다 그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코가 막히고 막 눈도 가렵고 기침하고 장난 아닌데 제가 어제도 그게 심해가지고 녹화를 못했거든요. 오늘은 좀 괜찮나 했더니 오늘도 심하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이 locally 만족하고, 그럼 이거를 이제 오메가에 관해서 데리베티브 취해주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체인 룰에의해서 일단 D, Z hat 오메가에 대해서 먼저 데리베티브 취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P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데리베티브 취해주는 거니까 DP 나오죠. 그 다음에 Z hat을 이 오메가 자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데리베티브 취해주면은 D 이 오메가 D hat 나오죠. 원래 XSMN 펑션은 P에 관한 펑션인데 우리가 이제 오메가가 변화하면 P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XSMN 펑션을 Pn 오메가로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DP에 관해서 풀어주면 이 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가 변화하면은 과연 프라이스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냥 Z가 Z hat으로 바뀐 건데 Z hat과 Z의 차이는 마지막 거 제외한 거 그거밖에 없죠. 결국 제코비안 매트릭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방금 얘기한 SMD theorem에 의해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arbitrary shape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결론인데 우리가 가장 지금까지 해왔던 assumption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equilibrium이 유니크한 경우, 그러니까 월프나 또는 GS 프로퍼티를 플러스가 아니고 또는 있죠. 또는 GS 프로퍼티를 우리가 가정할 경우, 이거는 이제 aggregate XSM의 펑션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가정하는 거죠.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월프에 관해서 얘기해 보면은 월프를 만족한다. aggregate demand가 월프를 만족한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만족한다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자, 의미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증명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 증명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demand function이 월프를 만족한다는 건 substitution matrix가 원래 그러니까 individual demand에 관해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substitution matrix죠. 이 substitution matrix가 negative defini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프는 substitution matrix과 그 negative definition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힉시안 디맨드 펑션이 적어도 그 웰스가 보상되어 있을 경우에 그 디맨드 펑션은 가격에 대해서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프를 그때 지난 금요일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봤을 경우 이 선택이 레셔널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디비주얼 측면에서 그거는 최소한의 rationality criterion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는 그 맞다 틀리다를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만큼 다 accept 할 수 있는 그건데 이러한 그 판단 기준이 aggregate level 쪽에서는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aggregate assessment function이 월프를 만족한다? 그러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네거티브 데피니션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이요. individual demand가 월프를 만족하면, 초이스가 월프를 만족하면 substitution 매트릭스는 네거티브 데피니션. 이건 사실이요. 이게 MWG, 이 증명이 만약에 좀 궁금하다. 그러면은 MWG 챕터를 F인가? 음. 2.F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거는 제가 증명 없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Z가 월프를 만족한다? 그러면은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네거티브 데피니션인 거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매트릭스가 네거티브 데피니션이다? 그러면 그거의 인버스 매트릭스도 네거티브 데피니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 데피니션이니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잠시만요. 뭐지?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이니퀄리티가 왜 성립하는지 한번 보면은, 이거, 여기에다가 이걸 dot product 취해주면은요. dot product 취해주면은, 자, 첫 번째 거 간단하게 제가 그냥 x라고 할게요. x. 그 다음에 dp는 아까 전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implicit function theorem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도한 요 식이 있죠. 그래서 p에 관해서 그 다음에 dw가 나오죠. dw term. 자, 여기에 대해서 또 d 오메가를 곱해 준 거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합치면은 결국 또 x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면은 결국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하나 치울까요? x 트랜스포즈 dp x가 돼요. 근데 방금 월프가 의미하는 거는 이 매트릭스가 인버스인데요. 인버스는 상관없이 이 매트릭스가 네거티브 데피니션인 걸 보였으니까 그거의 인버스도 역시 네거티브 데피니션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붙었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포지티브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인다우먼트에 변화가 생겼어요. 인다우먼트에 변화가 생기면은 일단 excess demand 펑션에 어떤 변화가 생기죠.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이 엘리멘트가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엘리멘트는 인다우먼트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은 excess demand 펑션에 변화가 생겼으니까 결국 가격 변화를 유도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요 변화가 다 프로덕트가 포지티브라는 거는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 다 프로덕트가 포지티브라는 거는 이 얘기 몇 번 했죠. 이 벡터 간의 앵글이 서로 그 어큐트하다는 얘기니까 이 변화하는 방향이 서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방향은 아니고 어쨌든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다우먼트의 변화가
excess demand function에 미치는 영향, 그거랑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결과예요. 월프를 만족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보통 만약 인투이션 상으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해줄 수가 있죠. 오메가 1이 증가해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부전 자원이 증가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상할 수 있냐면은 이 자원이 얼만큼 우리가 한정적이냐 그걸 생각해보면 그만큼 자원이 늘어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 P1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더 이상 그런 스케일스한 그런 어떤 자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메가1의 증가가 P1의 하락을 유도한다. 이건 아니에요. 오메가1의 증가가 만약에 excess demand function의 네거티브 이펙트를 가져왔다. 그럴 경우 DP도 네거티브 이펙트라는 게 바로 이 부등식의 의미이지 바로 이렇게 directly 이렇게 우리가 causality 유도할 수는 없어요. 이 결과는요. 월프를 가정한다 하더라도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 SMD theorem에 의해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GS 프로퍼티를 가정하면은 이거보다 좀 더 그 얘기를 더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inverse matrix가 그 implicit function theorem 여기 이 포뮬라에서 첫 번째 게 단순히 네거티브 월프에서는 네거티브 definite 하지만 GS 프로퍼티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strong하게 모든 엔트리가 다 네거티브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인투이션은 요거에 대한 인투이션은 바로 excess demand function이 만족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성질을 이해한 건데요. 우리가 GS 프로퍼티를 만족하면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재화가 두 개든 여러 개든 이 각각은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가 어떤 excess demand function에 미치는 영향을 전부 다 positive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인 재화의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세 개일 경우 예를 들어서 L이 세 개일 경우 Z1, P1, Z1, P2 그 다음에 P3 상관없죠. 자, 이게 전부 다 포지티브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거 무조건 0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죠. 즉 이런 식으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모든 엘리먼트 그러니까 GS 프로퍼티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off diagonal entry는 전부 다 positive라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diagonal entry는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무조건 0보다 작다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결국 GS 프로퍼티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모든 엔트리의 사인을 다 결정짓는 거예요. 그만큼 심한 과정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제일 마지막 결과인데 모든 엔트리는 전부 다 네거티브니까 결국 자, 여기 있는 거 다 네거티브인데 거기 앞에 또 네거티브 사인이 있네요. 전부 다 포지티브인 거 알 수 있죠. 즉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이 방향과 그러니까 인다운먼트의 변화가 excess demand function에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price에 미치는 영향이 전부 다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자, 이거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17장의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조금 제일 마지막 내용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보통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theorem이 나오는데, 이 general equilibrium의 가장 중요한 theory는 이 SMD theorem인데, 이 SMD theory가 negative result인 바람에 마지막에 그렇게 화려하진 않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마치 에러의 impossibility theorem과 마찬가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그런 어떤 네거티브 theory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까지가 17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남은 주제 하나 더 바로 영상 촬영할게요.